안녕하세요. 마주마입니다. 긴급재난금 관련해서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다 보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눠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가구원의 기준과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국적 취득 및 해외 이주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 반영 및 이의 신청 방법과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의 예시와 내 가구원 조회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구원 기준은 주민등록인가요? 건강보험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큰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상 나와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해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국적 취득 및 해외 이주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한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9일을 주민등록표에 세대의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는데요. 즉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으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한 경우는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는 5월 4일인 어제부터 신청이 가능하셨었고요. 다만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신 후에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로 모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 존속,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2명이 있는 가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 남편 혼자 그리고 아내와 아이 둘이 이렇게 각각 주민등록 등본상 따로 되어 있고 남편의 피부양자로 아내와 자녀 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인, 3인 가구로 볼까요? 아니면 4인 가구로 볼까요? 이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둘이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남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즉 1인, 3인 각각의 가구가 아니라 4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자녀가 따로 각각 주소가 틀려서 주민등록표상 각자 세대주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로 나오지만 자녀가 엄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엄마가 각각 1인 가구일까요? 아니면 2인 가구로 볼까요?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른 분리 가구라 할지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인 엄마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자녀가 엄마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동일 가구로 봅니다. 즉, 2인 가구입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아들과 엄마가 따로 거주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엄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가구로 봅니다. 이유는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 아들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분들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지 않은 어르신들 중에서 자녀분이 어르신의 건강보험 부양자로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로 보기 때문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가구로 지급이 된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인 5월 4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모두가 현금으로 우선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혹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지 확인을 하시려면 매달 입금되는 통장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생계급여 혹은 주거급여라는 항목 등으로 입금이 되니 그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거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 경우입니다. 즉,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모든 가구원이 수급자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일반 세대원이 있으실 경우에는 다른 일반 분들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신청을 하셔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 수급이 가능한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일반 세대원이 없이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현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현금 수급 불가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현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아들과 엄마가 주민등록표상 함께
함께 되어 있고 엄마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일반 2인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국민분들과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신 후에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시어머니와 아들, 며느리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아들의 피부양자로 나머지 2명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시어머니 단독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즉 가족 구성원 모두가 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이 경우에도 일반 국민분들처럼 원하시는 지급 수단으로 정해진 날짜에 신청을 하시고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시부모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일정들은 조금은 변경이 될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어제인 5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으셨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고요.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그 다음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만 계좌 해지, 번호가 잘못됐거나 예금 주명이 불일치하는 등 지급 계좌에 오류가 있으신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가구원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며 매일 가능한지 혹은 어떤 해당 요일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5월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내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으셨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매일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세대주 분들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세대주이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조회하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조회를 하려고 하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자녀분들이 세대원이실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즉 세대주 분들만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회는 세대주분들만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도 세대주분의 것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으시는 것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셔도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는 조회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즉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핸드폰으로 조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PC를 이용하셔서 접속 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요일에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 일요일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조회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현재로서는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셨다가 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신용, 체크카드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후에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한에서는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